이재명 대통령이 드디어 칼을 뽑았습니다. 그동안 시장에 퍼져 있던 설마라는 기대 심리, 그걸 아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이거 매년 연장해 주니까 다들 이번에도 해주겠지, 선거 있는데 설마 때리겠어? 하면서 버텼죠. 일종의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딱 잘라 말합니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미 예정된 거다. 이 멘트,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너희들이 버티면 정부가 질 줄 알았지? 착각하지 마라. 나는 원칙대로 간다. 이겁니다. 테러를 완전히 차단하고 배수진을 친 겁니다. 이제 시장은 버티기 모드에서 강제로 매도 모드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전선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다주택자만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강남에 전세 끼고 사두는 갭 투자, 이것도 이제 투기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 워딩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왜 세금을 깎아주냐. 이거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의 핵심 고리를 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동안은 한 주택이면 실거주 안 해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세금 왕창 깎아줬거든요. 정부가 갭 투자를 장려한 꼴이었죠. 그런데 이제 룰이 바뀝니다. 거주하지 않으면 혜택 없다. 즉,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원칙을 세금으로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몸테크니, 갭테니 하는 단어들,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입니다. 자, 이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나왔습니다. 양도세 원칙 과세, 비거주 1주택 혜택 축소, 대출 연장 제한. 그런데 딱 하나 아직 칼집에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보유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마지막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고도 했죠. 이걸 듣고 아, 보유세는 안 올리겠구나 하고 안심한다? 그건 하수입니다. 정치 언어에서 마지막 수단이라는 말은 너희가 말 안 들으면 이것까지 쓰게 만들지 마라는 최후 통첩입니다.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의 핵폭탄입니다. 집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니까요. 대통령은 지금 핵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시장을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놓은 대책으로 집값 안 잡히면 그때는 진짜 버튼 누른다. 이 서늘한 경고를 잊지 못하면 나중에 진짜 피눈물 흘리게 될 겁니다. 아마라는 표현 2번 하셨거든요. 예,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가 아니고 이게 지금 저는 정책의 신뢰나 예측 가능성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4년을 유예한 게 아니고 1년씩 3번을 유예해 온 거예요. 1년 이번에는 끝이야. 또 가가지고 또 이번엔 진짜 끝이야. 또 가가지고 진짜 끝이야. 그다음에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이러면 이게 누가 믿겠냐고요. 그래서 아마 타성이 붙은 것 같습니다. 아마 하지 말라니까. 어쨌든 정책은 네.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보완은 그 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밀어버리거나 변형을 해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되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은 사람만 손해보잖아요. 안 믿은 사람은 득보고 믿은 사람은 손해보고 정부 정책을 잘 따른 사람은 상대적으로는 손해봤다는 느낌 들고 안 따르고 버티고 힘써가지고 바꾸는데 영향을 줘서 바꾼 사람만 득보고 이러면 이게 공정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사회로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 절대 없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원칙대로. 원칙적으로 하고 이게 이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비슷해요.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할 때 정말로 치밀하게 시뮬레이션하고 그래서 언제나 레드팀이 꼭 있어야 됩니다. 반박해보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다 듣고 또 소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브레인스토밍을 해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다 점검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부동산 투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정말 수십 년간 만들어준 신화가 있어요, 신화. 불패 신화. 그리고 여기에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된 겁니다. 이거 끝나면은 결국은 매물이 잠길 거고, 매물이 잠기면은 매물을 팔게 하기 위해서 또 연장할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월 9일 지나서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버티면은 언젠가는, 응? 집 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 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이 문제는 정말 이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어요.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시스템이 사회가 그렇게 허용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그 결정권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 거죠. 최소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책을 만들 때는 이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구멍이 정말 바늘 구멍만한 틈새만 생겨도 그게 확 커져가지고 댐이 무너지듯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정말로 치밀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완벽하다 싶을 정도 치밀해야지 아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절대 안 돼요. 아마. 예? 0.1%가 안 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 정책의 신뢰, 안정성이 꼭 담보돼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번에 매물 잠기면 어떡할 거냐. 버티는 게 이익이냐, 아니냐. 이것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죠. 지금 뭐 일부에서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 다주택 있는데 니그부터 먼저 팔아라고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거 의미 없어요.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죠.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할 거냐 말 거냐만 남는 거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정치적인 정무적인 문제가 남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나라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 즉 풍선이 터질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이라도 막아야죠. 그래야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지금 단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버티는 게 손해인 걸 설계를 해야죠. 네.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규칙 따라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익이라는 객관적인 믿음을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이번에 또 했더니 또 안 되더라 이러면 이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 이 국정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5월 9일까지 어쨌든 만료를 하는데 계약한 원래는 잔금까지 내야 되는 거긴 하지만 5월 9일을 양보할 수는 없고 네. 5월 9일로 하는데 다만 시간이 너무 짧고 네. 정부에서 이렇게 앞으로 뭐 또 연장하겠지라고 이렇게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그랬으니까요. 네. 앞으로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만든 정부가 잘못이 있으니 이번에 한해서 계약한 거는 인정해 주자. 그때까지. 네. 그리고 기존의 것은 3개월. 그러니까 8월 9일까지. 네. 그다음에 작년에 새로 조정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기간이 짧으니까
거기는 11월 9일까지 6개월까지 잔금이나 중도금을 잔금 내고 등기 내면 네. 면제 중과세 면제해 준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는 아마는 없다. 네. 확실하게. 확실하게. 들어가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어쨌든 요 5월 9일까지 중과세 면제 네. 요 기준은 지키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 문제도 일부 검토를 좀 하도록 하시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버틸 수 있게 그럼 언젠가는 뭐 정권 교체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지. 근데 뭐 세금 얘기를 지금 하는 건 부적절하니까 하지 말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는다. 그 세입자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팔게 되면은 당장 자기가 들어가서 들어가야 살아야지만 되는데. 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의 임대 기간까지는 뭐 예외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이유는 반드시 들어가게. 어쨌든 5월 9일까지고 네. 무조건 5월 네. 9일까지인데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또는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네. 그런 경우에 대한 보완 방안. 대안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5월 9일은 변하지 않는다. 네. 네. 5월 9일은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확실하게. 아마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저기 집값 얘기부터 어떻게 그 세입자 대책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예, 유예기간 지금 문제를 지난번 메모를 한번 해볼게요. 국무회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유예는 이번에 확실하게 5월 9일까지인데 예, 대통령 아마는 없습니다. 이제. 아마 없어요?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어졌네. 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난번 보고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제 5월 9일자 계약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제가 보고드릴 때는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은 3개월 기간을 주는 걸로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이라는 그런 국민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지금 4개월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월 그러니까 네. 원래 조정구역 먼저 네. 지정된 데는 5월 9일로부터 계약하면 5월 9일 날 계약하면 네. 잔금하고 등기는 4개월 이내에만 하면 네, 된다. 네, 그렇게. 거기가 2번. 그다음 두 번째 그 이외 지역은 종전처럼 6개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한 후에 6개월 안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높으신 게 집을 하나 내가 몇 채 들고 있는데 다 전세를 주고 있다. 내가 당장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애로를 감안해서 그다음에 시장의 상황을 감안해서 그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그 임차 기간이 다만 끝나면은 반드시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들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정리해서 네. 건물이 이제 주택이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 세입자의 계약 기간 동안은 네. 세입자가 안 나가면 방법이 없으니 네, 네. 그 합법적인 세입자의 계약 기간까지는 네. 실거주하지 않고도 그때까지 그 세입자 기간까지만 입주하면 된다. 네, 꼭 끝나고 나서만 입주하면 입주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소위 그 짧은 기간에 일종의 뭐 갭 투자는 아니고 예. 하여튼 비거주해도 된다. 예. 국민들의 근데 어려움- 그것도 무제한도 임대 기간이나 100년이다 이러면 아닙니다. 요즘은 임대기간 그 남은 그 첫 번째 임대기간이고 연장까지 임대 계약을 난 5년 해놨다고 못 어떡할 건데. 보통은 2년이니까 그럼 그것도 한도를 정해요. 예 2년으로 하겠습니다. 2년. 5월 9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네. 실제 입주하면 된다. 네, 네. 그럼 허가 조건도 이제 우리가 네. 지침을 내려서 바꿔주면 되는 네, 거죠. 그렇게 기침을 개정. 세 번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5월 9일로부터
그 당해 계약의 만기까지 네. 계약 기간까지 입주하면 되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시행령을 빨리 개정해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자. 대통령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부총리님 네. 아까 여기 의견 좀 말씀하십시오. 예,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네. 부처 내 의견은 무주택자가 이렇게 더하기. 살려고 할 경우만 허용하고 그렇게 정리가 그것은 이렇게 됐잖아요. 됩니다. 이제 집을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다주택자고 집을 팔게 되면은 이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라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이걸 만약에 아니, 이게- 확대하게 되면은 요거는 세 번째 얘기에 네. 대해서만 그죠? 그러니까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 6개월 이내라면 아무 문제가 없고 네. 6개월 이내면 되는 거야. 잔금이었고 네, 잔금 내고 네,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니까 6개월 이내는 신경 쓸 거 없고 네. 또 4개월 6개월 상관없는데 그 이상으로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물건의 경우에는 네. 매수인은 네. 무주택자인 경우에 임대 기간까지 2년 범위 내에서는 허용을 한다. 이렇게 하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5년 그거는 본인이 실제 내가 거기에 거주하겠다고 말하면은 임대차 보호법상 그거는 그냥 계약갱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2년으로 딱 한정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최대 경제성장 2년 범위 소입니다. 내에서. 네. 저기 그 발표일로부터 2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9일로부터 2년이 아니고 이 정책을 발표한 날부터 2년 이렇게 지금 그렇지. 있는 것이- 그때 새로 세를 주진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세를 주고 하는 이런 거는 발표 언제 할 건데요? 발표 이번 주에 이번 주에 네, 공식. 대통령. 그럼 이번 주로부터 2년 2년. 범위 내에서 네네. 세입자 문제는 네. 복잡하네. 이게 해당되는 사람만 이해하면 되고 이게 이제 중개업자들이 머리 아프시긴 하겠네요. 정확하게는 아마 이제 재정경제부에서 아마 자세하게 네, 브리핑을 정리를 해서 1단, 1사안, 2사안, 3사안. 네네. 대충 말씀대로 1, 2, 3, 4. 조정교육 조기 지정된 데는 5월 9일부터 4개월. 4개월. 이제 9월 9일까지 잔금 내면 된다. 근데 그 외에 지역은 조정 지역은 11월 9일까지. 11월 9일까지로 하고 그 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표일로부터 2년을 최대 범위로 해서 네. 무주택자가 네. 사서 그 기간 안에 들어가면 그것도 다 허가해 네, 준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 얘기 나온 김에 이건 됐고 그러니까 매입 임대 등록된 주택 다주택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냥 내가 다주택인 경우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는 다주택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다주택인 경우에는 어쨌든 8년 임대해야 된다. 뭐 기간 제한도 있고 뭐 연 5% 제한도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취득세 깎아주고 종부세 그다음에 재산세 깎아줬고 양도세도 다주택 중과에서는 제외해줬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좀 문제가 뭐 오피스텔이니 뭐 이런 연립주택 모르겠는데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는 이게 1년 있는데 그 제도 자체가 그 8년이 지났어요.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났어. 근데 일정 기간이 아니고 그것도 무제한으로 뭐 100년이고 1000년이고 또 중과도 안 하고 그러면 그때 샀던 사람은 300채, 500채 막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거는 양도세 중과 없이 뭐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현재는 되고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것도 일정 임대가 종료되고 나서 일정한 기간 내에 팔아야지만 그 제한 기간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네, 똑같이 그렇게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측 가능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다음 정당한 노력을 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비정상적인 요소는 최대한 발굴을 해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제도 개선을 할 때 각 부처에서 좀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게 하여튼 곳곳에 조금씩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비정상적이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누구한테만 유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좀 찾아내가지고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는 건 국무회의에 가져오시고 필요하면 입법으로라도 바꿔야죠. 그게 진짜 일이죠.
그래서 쉬운 일부터 먼저 하자. 쉽고 간단한 일부터 빨리 하자는 이유가 이런 것만 하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분야에 이렇게 법률을 안 고치고 그냥 방침만 바꿔도 되는 일이 무수히 많아요. 그거를 뭐 이때까지도 열심히 했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 일단 다 좀 찾아내가지고 좀 모여서 브레인스토밍도 좀 하시고 의견들을 좀 들어서 또 그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듣고 또는 뭐 시민단체든 아니면 우리 국민들 의견도 최대한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빨리빨리 고쳐 나가도록 하십시오. 이제 자리도 좀 다 잡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저도 이렇게 맨날 이거 고민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맨날 그 찾아내는 게 일인데 여러분도 각 소관 분야에서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전쟁, 이제 간보기는 끝났습니다. 설마 하던 시장의 관성을 대통령이 직접 등판해서 깨부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줄어들었다고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이건 폭풍 전야입니다. 정부는 이미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날아오는 총알을 보고도 설마 하고 서 있다가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겁니다.